송지은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며 만난 남편은 사고방식이 가끔 보수적일 때가 있긴 했지만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둘 다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바쁘게 살다 보니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서로의 상황이 잘 이해가 되었고 따지고 보면 동지애 같은 감정이었는데 저희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한 것 같기도 해요. 집도 그리 멀지 않았고 직장도 서로 그렇게 멀지 않아서 저희는 차라리 우리가 결혼하고 같이 사는 게 돈 모으기도 편하고 출퇴근하기도 편하니까 여러모로 이득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따지고 보면 결혼이라기보다도 전략적 동맹? 제휴? 그런 게 맞겠죠. 남편네 집이나 저희 집이나 부모님 노후 준비도 완벽하게 끝난 상태도 아니었기에 결혼이 벼슬도 아니고 결혼한다는 핑계로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저희는 현실적으로 각자 살던 원룸 빼고 대출 조금 받아서 전세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둘 다 집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가전이나 가구에 욕심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어서 혼수는 중국산 저렴이로 맞추게 되었고요. 나름 타이트하긴 해도 남들 신혼생활 시작하는 것처럼 얼추 구세금 맞춘 듯 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됐을 때 돈을 꽤 모으긴 했지만 집도 사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저희가 버는 돈에 비해서 나갈 돈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었죠. 다른 분들은 그래도 집부터 사야 한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땅 덩어리도 좁은 나라에서 직장 생활하겠다고 서울에서 버티는데 서울 집값은 저희 연봉 상승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나중에 아이 키울 때 조금이라도 같이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려면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를 낳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상황이 많이 짜치더라도 일단 아이부터 갖기로 했죠. 근데 문제는 코로나였어요.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코로나에 한 번도 안 걸렸지만 코로나는 다른 방법으로 저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저희 회사는 코로나로 크게 피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에서 인력을 대폭 줄였어요. 물론 그 와중에 살아남았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야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업무는 줄지 않았는데 사람만 줄어들고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 절약한 비용을 직원들에게 나눌까요? 당연히 아니었죠. 직원들에게 나눠준 건 나간 사람들의 업무밖에 없었죠. 중소기업 특성상 둘이 할 업무를 혼자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혼자서 3명에서 4명치 업무를 하는 꼴이 된 거였죠. 야근을 안 하면 눈치를 주고 주말에 출근 안 하면 감사할 지경이었죠. 그러다가 스트레스성 위염이 도져서 냄새나는 양배추즙을 입에 달고 살았었죠. 그래도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직장 생활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어지간하면 버티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에 좋다는 여러 가지 즙과 각종 영양제로 버티며 억지로 회사를 다니다 보니 임신한 지 10주 만에 유산을 해버렸죠. 몇 달 동안 매일같이 못 해먹겠다고 할 때마다 남편도 자기는 좋아서 다니는 줄 아냐며 조금만 더 버티면 적응될 거라며 저를 채찍질했지만 제가 유산을 하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제 퇴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제가 몸과 마음에 재정비할 시간을 갖기도 전에 남편은 언제 다시 취직할 거냐며 저를 쪼아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도 집에서 마냥 놀 수는 없으니까 전공을 살려서 집에서 조금씩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집에서 마음 편하게 일해서 그런 건지 회사 다닐 때보다 업무 효율이 잘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고객들도 만족도가 더 높았고요. 그렇게 집에서 2주 만에 회사에서 벌던 월급을 뽑아낼 수 있었어요. 문제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남편하고 마찰이 생겼어요. 여자가 무슨 프리랜서냐며 프리랜서는 정규직도 아니고 지금 많이 벌어도 내일 당장 수익 끊기면 끝이라며 저에게 진짜 직업을 가지라고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했죠. 제가 하는 일의 수익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남편은 네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여자 혼자 해서 무슨 돈을 버냐며 제가 프리랜서로 많은 돈을 벌어오는 것을 부정했죠. 실제로 남편 월급보다도 많이 벌었으니까요. 저도 뜻을 굽히지 않고 내가 너보다 많이 버는데 왜 자꾸 취업을 권하는 거냐고 따질 때마다 잠깐 많이 번다고 우쭐하지 말고 진짜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만을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직장 다니기 싫으면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지금까지 안 한 줄 알겠더라고요. 저희는 처음부터 집안일도 각자 분담해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남편이 하기로 한 일까지도 많이 해줬어요. 근데 맞벌이 하기로 해놓고 제가 집에서 논다는 둥 사기 결혼 아니냐는 둥 저런 헛소리를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노냐고 일해서 돈 벌고 있는데 무슨 살림이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출퇴근 시간부터 점심시간까지 못해도 두세 시간은 아끼는데 그 시간에 집안일도 하고 음식도 좀 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음식이라고 해봤자 주말 합쳐서 일주일에 5끼, 6끼 먹는 놈이 저런 소리라니까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저도 질 수 없으니까 집안일 할 테니 생활비 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생필품 어지간한 건 자기가 다 사는데 돈이 왜 필요하냐고 하더라고요. 나도 내 업무 시간 포기하고 시간 들여서 노동하는 건데 당연히 일당 받아야겠다고 했더니 전 직장 사장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일 내 일 다 나눌 거냐면서요. 내가 먼저 나눴냐고, 네가 먼저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내가 살림하려고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프리랜서 하냐고. 아파서 직장 못 다니는 아내한테 그게 할 말이냐고 따졌어요. 네가 지금 하는 말들이 전 직장 상사들이 하는 말이랑 똑같다고. 내가 본업 그만두고 집안일 나 혼자 떠안으면 네가 나 책임지고 먹여 살릴 거냐고 하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고작 한다는 말이 그럼 이직하면 될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안 맞으면 이직을 하던지 프리랜서로 일하면 되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안 맞으면 이혼하던가 다른 남자랑 재혼하면 되는데 왜 그 생각은 못했을까? 내가 당장 남편보다 벌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었고 찰나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쉬는데도 수입 끊겨서 자기한테 손 벌릴까봐 무서워하는 사람하고 살 이유가 없겠다 싶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네 말이 맞다고 해주니까 껄껄거리면서 이제 이해가 되냐고. 이직 준비 빨리빨리 해서 돈 모아야 애도 다시 갖고 집도 살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제 걱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벌이도 내가 더 좋고 당신도 딱히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괜히 겁먹어서 억지로 끼워 맞추고 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하고 싶다고요. 남편은 콧방귀 뀌며 사랑으로 사는 부부가 몇이나 될 것 같냐며 다들 마이너스보다 얻는 게 많으니까 참고 사는 건데 저만 유별나게 왜 그러냐고 하네요. 그리고 여자가 프리랜서로 혼자 살면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을 것 같냐며 겁을 주는데 제가 그렇다고 저 남자랑 억지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이혼을 요구했고 그렇게 남편과는 협의이혼으로 빠르게 정리했어요. 확실히 사랑하는 감정으로 만났던 게 아니었던 건지 아무런 미련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생활 덕분에 제가 프리랜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서 다행이었죠. 일이 점점 바빠져서 힘들긴 했지만 통장 한번 확인하면 피로도 순식간에 사라졌죠. 지인에게 물어보니 중소기업 주재의 정규직이라며 저를 무시하던 남편은 코로나 덕분에 2번이나 연봉 동결당하고는 이직도 못하고 아직도 노비처럼 회사 생활하고 있다고 하네요. 불쌍하긴 하지만 다 저를 무시해서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려고요. 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